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 제가 댓글에 뒤늦게 확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원전 협력 합의함에 따라서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 인수론 인수설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자, 이 웨스팅하우스랑 한국이랑 그렇게 차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의 수출용 원전 모델인 APR1400을 둘러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수령 원자력 간의 지식재산권 로열티 논란이 있었죠.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독자적인 원전 기술을 인정하지 않으며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을 하고 있고, 로열티 문제 때문에 거의 마지막 협의 과정에도 원전 협력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미측이 입장을 바꿔 한국과 협력하면 시너지가 있겠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건데, 이 웨스팅하우스로 설명을 드리면은 중국의 원전의 상당수를 수주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원전 6기, 지난 기사들을 보면 4월달 기사였죠. 원전 6기 신규 건설 허가를 받았다. 산둥, 저장 등 3곳. 여기에 수주를 받았던 게 웨스트하우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웨스트하우스하고 두산중공업하고 라이벌이기도 하면서 시공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진행을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자, 일단 하이양 원전, 쌈먼 원전,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개발한 가압수형 원자로 기반으로 도입을 한다. 미국과 프랑스의 루펑 원전을 도입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웨스팅하우스가 전 세계 원전의 절반 정도를 건설을 한 그런 상황들인데, 파산 얘기가 나와주고 있었고, 대규모 적자, 파산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인도에 매각되니 누구한테 매각되니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대상이기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열티 분쟁도 있는 상황들이었고, 기술 분쟁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이 웨스팅하우스의 인수 합병 이런 내용들이 갑자기 대두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3시 50분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줬더라고요. 웨스팅하우스 인수론 급부상했다. 한미 정상 원전 협력 합의에 탄력을 붙일 것이다. 그래서 이 웨스트하우스를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기술 유출 때문에 계속 매각이 안 됐고, 이런 원전 기술이 쉽게 이제 타국에 넘어가면 안 되는 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할 대상을 찾기도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원전 협력을 하면서 기술 동맹이면 웨스팅하우스를 한국에도 팔아도 되겠다, 이렇게 좀 판이 좀 깔리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중국과 세계 절반의 원전을 건설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인데, 원전 동맹을 선언하면서 인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전 수출 시장의 점유율이 그냥 대폭 상승하는 효과가 있겠죠. 과거 인수 도전한 바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 자, 관련 내용들 자세하게 알아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에 합의함에 따라서 한국 기업의 미국 대표 원자력 발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 인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원천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죠. 한국의 설계 시공 능력이 두산 중공업이 되죠. 두산 에너빌리티. 결합된다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있었는지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러면 딱 두산 에너빌리티랑 웨스팅하우스, 아니면 G인데, G는 매각이라든가 그런 대상이 아닐 거니까. 자, 실제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발행하는 원자력 관련 주간지 뉴클로닉의 웨스팅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상업펀드 브룩필드사의 CEO가 회사 매각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메이드는 이미 지난 6일 웨스팅하우스를 처분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라고 했습니다. 원전업계에서는 브룩필드가 한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매물을 내놓았다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 최근 러시아가 건설한 동구권의 일부 발전소의 핵 연료를 웨스팅하우스가 공급 계약을 맺는 등의 성과가 있고, 한국이 새 정권의 원전 수출 등을 국정 과제로 추진한다는 것을 다 알고 듣고 보고 있는 만큼, 이 시기에 최고 가격을 받는 한국의 매각을 시도할 가능성들을 배제할 수가 없다. 한미지 회담을 앞두고 웨스팅하우스가 매물로 나왔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한미 정상이 원전 협력을 약속한 것을 보면 국제 관계상 이미 상당수 물밑 흐름이 있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바이든이 왜 한국을 일본보다 먼저 방문했고 원전과 네덜란드가 한전에 얘기를 했고 한국에다가 원전에 대한 요청을 먼저 이제 저도 사실 한국에 왜 먼저 도움을 SOS를 요청을 했을까 좀 의아한 상황이었던 것들인데 웨스팅하우스가 매물러 나왔다라는 걸 보고 한미 정상회담이 이게 이 퍼즐이 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것 같아요. 퍼즐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웨스팅하우스는 어떤 기업이냐?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건설하고 전 세계 원전 가운데 절반 가까이의 원천 기술을 제공한 원전 건설의 대명사다. 한국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 건설 웨스팅하우스도 기술 전수로 시작이 됐다. 고리 1, 2, 3, 4호기, 한빛 1, 2호기 웨스팅하우스도와 설계한 원자력 발전소다. 설계도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가 만든 한국형 APR 1000 원자력 도입 발전소가 한빛 3, 4, 5, 6호기, 한울 3, 4, 5, 6호기, 신한울 1, 2호기, 신월성 1, 2호기 12개 발전소인데 세계 원천 재산권이 웨스팅하우스에 갖고 있다. 신고리 3, 4호기부터 도입한 APR 1400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만든 발전소다.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이거를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분쟁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들. 일본 반도체 기업 도시마가 원전 시장을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판단에 웨스팅하우스에 인수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매각이 좀 진행이 됐었고 캐나다 상업펀드 브루필드에서 인수가 됐고 브루필드에서 좀 높은 가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 타이밍에 매물로 내놨다라는 거죠.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원전의 모든 설계 기반 자료를 다 갖고 있는 데다가 사후 관리 사업권까지 다 갖고 있다. 사후 관리 사업권까지. 야, 이걸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먹는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좀 밀어준다라고 하면 야, 이거 엄청난 대박 호재인 거죠. 뭐 무겁다, 엉덩이가 무겁다, 시총이 많다, 주식수가 많다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대형 호재라고 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매각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웨스팅하우스가 매각이 된다. 아니면 일본, 인도, 프랑스 특히 이제 프랑스 쪽에 웨스팅하우스가 매각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이랑 한국이 기술 동맹을 한 거에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일단 매물이 나왔으니 이거를 프랑스에는 한국, 미국 그리고 프랑스 3파전 수주잖아요. 경쟁인데 프랑스에는 적어도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앞으로의 원전을 싹쓸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어 보이죠. 우리나라엔 당연히 악영향이다. 러시아나 중국에 팔지 않을 가능성들이 크고 프랑스 가장 적극적인 걸 알고 있다. 프랑스에 넘어가면 안 돼요. 프랑스에 넘어가면은 이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에 와야 적어도 이제 미국에 있어야 못해도 미국에 있어야 프랑스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수주 경쟁력에 밀릴 수가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미국이랑 한국이 원전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시기에 나온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해야 된다. 근데 누가 인수를 할 것인가? 한전은 돈이 없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돈을 벌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지만 정부에서 조금 밀어주기도 하고 가장 적정한 기업들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한국에 두산 에너빌리티만한 그런 기업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 수가 있겠죠. 자, 만약 EDF가 이게 프랑스의 원전 그 기업입니다. 공기관인데 여기에서 지금 원전을 계속 건설했던 건설을 했던 원전들이 결함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한다면 아마 해외 원자력 수주 사업을 거의 못할 가능성들이 크다. 2030년도까지 원전 10기 수출도 웨스팅하우스가 인수가 키가 될 것이다. 굉장히 그럴듯한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웨스팅하우스에 관심 가질 회사는 유일한 원전 주기기 제작 업체인 두산 에너빌리티다. 원전 업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다. 이 밀어주냔 말이죠. 밀어주냔 말이죠.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면 국제 원자력 시장의 강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 에너빌리티 혼자서 인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필수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국내 한 기업이 인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거는 뭐 유상증자 채권 뭐 회사채 이걸로는 턱도 없고
미국이랑 뭔가 좀 한국이랑 정부 차원에서 뭔가 좀 소식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인수한다라고 하면은 초대박인데, 만약에 프랑스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어 쪽박 쪽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웨스팅하우스가 폭탄이 될지 아니면은 복이 될지 복덩이가 될지, 이런 것들은 좀 조금 더 이 관련 내용들을 집중하면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늦은 시간에 저도 댓글로 좀 이거를 소식들을 좀 접해가지고 브리핑을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업로드를 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일단 마이크를 제가 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댓글에서 마이크 소리가 작다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키웠는데 잘 안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게 저는 일단 좀 잘 들리는데 안 들린다라고 하면은 마이크를 다시 주문해야 됩니다. 아니면 컴퓨터 문제예요. 컴퓨터를 바꿔야 돼요. 일단 최대한 맞춰보고 있으니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고, 내일도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 브리핑을 좀 해드리긴 하겠지만 늦은 시간에도 브리핑을 좀 드려야겠다 싶어서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브리핑을 드리게 됐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고 내일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